대선 공약에 그 한국판 IRA를 불리는 직접 환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최근에 이 대권 주자 후보들이 막 공약, 발언 이런 거 내놓으면 관련주가 막 튀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기인데, 얼마 전에 또 한국판 IRA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게, 이사님께서 저희 이거 리서치 촬영하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세액 공제 해줘야 된다. 네. 흑자가 나야만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내용 그대로 좀 나와서, 공약으로 나와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좀 이 한국판 IRA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뭐 사실 지난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사실 연장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4월 17일에 그 나왔던 뉴스가 이제 동아일보, 이게 아마 오늘자군요, 오늘 거. 이거 잘못된 거고, 동아일보 오늘자 뉴스에 보면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그 대선 공약으로 한국판 IRA 그 민주당에서 중점 추진한다는 그 뉴스가 오늘 나왔고, 아마 그 국내 생산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주는 거를 네. 1호 산업 공약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읽어보면은 주요 산업 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줘 이들의 그 해외 이전을 막는 한국판 그 IRA를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얘기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공약으로 이제 1호 공약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위원회 등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전 대표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1호 공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1일 1메시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정책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철저하게 1일 사전 계획된 형태로 1일 1메시지 매일 나옵니다. 매일 다른 섹터 공약들이 지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올라가는 테마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섹터를 얘기하고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그 관련 섹터들이 막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지금 다자간 여론조사에서도 좀 50%가 넘고서 뭐 1억 후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안 들 수가 없죠.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만약에 그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그 이런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그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 이제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좀 부과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 현지 생산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그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사실 지난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도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이미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여기 이 뉴스였어요.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고, 네. 그리고 이게 그 4월 17일자에 한번 이미 이데일리에서 그 단독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 한국 2000년 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좀 추진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2차 전지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얘기한 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반에 대해서 국내 생산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좀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뭐 그 배터리 산업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17일자 내용에서는 민주당은 그 반도체 인공지능에 이어서 배터리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꺼내들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2차 전지 산업 정책 육성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2차 전지 포럼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신영대 의원이 그 핵심 그 멤버이고요. 여기 대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선 공약에
그 한국판 IRA를 불리는 직접 환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이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을 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업들이 세액 공제분만큼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이제 그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영업이익이 나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이제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업하기 좋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정책 해짐이라든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의 어떤 가격 공세에 밀려서 고전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니까 이를 이제 현실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 직접 환급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커져야지 어쨌든 세금 낼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적자에서는 네, 뭐 세금을 못 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양쪽에서 모두 다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가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상희 의원이 2차 전지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여야 쪽에서는 다 이걸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그 여야가 구분 없이 뜻을 모았는데 기재부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은 계속 다 폐기됐어요. 이게 직접 환급제 그 산학연 모두 직접 환급제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직이지만은 기재부에서 지금 이걸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지난 2월달에 직접 환급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그 기재부 그 조세특례 제도과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과 직접 환급은 목적은 같지만 행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수입을 깎는 것이지만 직접 환급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통계도 다르게 잡아 계산한다. 직접 환급제가 법으로 정해지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유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 자꾸 막혀서 번번이 지금 이게 폐기가 되는 사였고 이게 21년부터 한번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 컨센서스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2차전 산업이 굉장히 지금 뭐 데스밸리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좀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런 국민의힘에 발의한 요 법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거는 그 산업적으로 그 산업을 체계로 키우고 국가 경제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네. 이게 좀 빨리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언제 될까요? 이런 법안이 대선 전에 좀 해야 되는데 아마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싶습니다. 촉박하긴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통과되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산업 2차전 섹터의 주가들 락바터를 잡아주면서 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거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엄청난 재료죠. 네. 그래서 2차전 섹터에 좀 어떤 기다리는 큰 재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신영대 의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시가 급한 배터리 지원법 대선 이후로 처리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2일인가요? 대선이? 그러니까 6월 초인데 그 전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이고. 대선에 관심 갖겠지. 그리고 네.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호흡기 달아줘야 되는데. 네, 글로벌 2차 전지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선거를 이유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법안 통과 미뤄져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관건은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기재부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그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그 조특법 개정안 말고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라든가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여러 다수 의원이 발의를 상당히 했어요. 이념좋게 다 국회 계류 중인데 그래서 이제 신영대 의원이 생각한 거는 어쨌든 그 조세 당국인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라든가 시기별로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차등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 기획개정위원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하는 직접 환급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설득을 해야 돼서 좀 디테일하게 지금 법안을 좀 만드는 상태라서 좀 기대를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업계에서도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좀 늦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우려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배터리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AI 등의 그 첨단 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된 그 대선 공약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한국판 IRA를 대선 공약 1호 공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도 이걸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약으로서 그런 이게 결국에는 미래 산업이 성장해야지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를 통해서 또 세금도 걷고 그러면 어쨌든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동시에 주요 산업들에 대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여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이 기재부만 잘 설득해서 이 배터리 지원법이 빠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2차 전지에서 힘드신 분들의 많은 큰 어떤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12조 2천억 정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흑연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반도체 주요 원료인 그 무수불산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두 개만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었더라고요. 딱 흑연이랑 그 무수불산 두 가지를. 그래서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올해부터 2년간 70%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요. 관련 예산 146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연과 무수불산을 대표적으로 얘기로 들었고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이 사실상 다 장악을 했죠.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포스코피체엠이 구매를 했고 오늘 콩콜에서도 그 응급제 쪽 매출이 한 30%대 이상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어쨌든 그 조달처 다변화 요구 때문에 포스코피체엠의 그 응급제에 대한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게 됐을 때는 뭐 그 실적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스코피체엠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탈중국화를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중국산 천연 흑연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응급제를 만들어서 그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네. 아프리카산 흑연 도입이라든가 가공하는 체계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응급제에 대한 탈중국을 어느 정도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흑연을 좀 아프리카 쪽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도입 가공. 네. 그걸 가져와서 이제 포스코 퓨처에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현재 이제 그 중급체들이 지금 그 응급제 가격이 키로당 1kg당 2달러인데 뭐 포스코 퓨처 가격이 한 40-50%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4배 차이 났다 그러는데 기사상에서는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원가 수준을 판다는 거거든요.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중급체들은.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지금 최근에 포스코피체 공장 가동률이 그 응급제 공장 가동률 30%대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일본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예. 실적 봤을 때는 어쨌든 흑자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포스코피체의 그 CFO가 원가 관리에 되게 그 신경 많이 쓰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피체 영양보다도 어쨌든 원가 관리를 잘해서 뭐 어쨌든 올해 많이 좀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성공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해서 법안이 발의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대선 공약으로 됐을 때 아예 더 달라지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직접 환급제를 도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여야에서 법은 발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러면은 6월 달이니까 6월부터 이런 그 한국발 IRA 법에 대한 뭐 모멘텀이 뭐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재부만 좀 설득을 잘하면 네. 되는데 이제 직접 기업한테 돈을 준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 자체에선 부담인 거잖아요. 그 돈도 세수로 확보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예산인 게 권한인데 네. 사실 권한이다 권력이거든요. 그거를 약간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따질 만한 수준이 이제는 아니라서 빨리 심폐소생을 예, 해야 빨리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골든 타임에 산업을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이익을 많이 내게 해서 그 많은 이익을 가지고 세수를 걷는 게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죠. 지금은 좀
투자할 시기 마중물을 좀 보내놔야 되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세금에 관련된 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기재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라고 보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이념의 싸움이네요. 여튼 그래서 이게 한국판 IR이 또는 직접 환급제 하루빨리 이게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골든타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제 바람은 하여튼 대선 전에 법안 통과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제일 베스트 네. 옵션이긴 한데 그게 안 되면 뭐 어떤 그 새 정부 때에 추진된다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반등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럴 수 그렇게 있을 것 보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네.